안녕하세요. 여러분과 GNU 리눅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될 서두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 크게 대주제는 자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GNU 리눅스라는 이제 큰 대주제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시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눅스를 갖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유 소프트웨어하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기본적인 뿌리 그리고 역사적인 측면들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자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이제 GNU 리눅스라는 이제 대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될 이제 기본적인 큰 흐름은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그 정부 그 공식 문서라든가 이제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를 이제 주로 많이 씁니다. 개발자분들은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고 이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도 이제 정부 문서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혼용해서 쓰자라는 이제 그런 요구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요구 사항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개 소프트웨어라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고 마지막에 이제 다양한 이제 GNU 리눅스 즉 리눅스 배포판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같이 접근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주제로 소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소주제를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도 결론은 이제 자유 소프트웨어의 기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요. 그 자유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출발을 했고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리눅스라는 여러 가지 이런 우연한 혁명들이 일어났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눅스를 이야기해서 리눅스도 결론은 이제 유닉스의 이제 기본적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유닉스 계열 운영 체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간략하게 이제 기본 배경 지식은 알고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크게 더 좀 더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유닉스 계열 운영 체제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 GNU 프로젝트를 먼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 GNU 프로젝트는 이제 1984년도에 리차드 스톨만이라는 분이 주도로 이제 시작하게 된 게 이제 GNU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GNU 프로젝트에서 이제 GNU는 이제 GNU라고 발음을 하는데, GNU는 이제 뭐 GNU is non Unix 즉 뭐요? 자, GNU는 유닉스가 아니다라는 뜻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 GNU 프로젝트가 왜 시작이 되었고 했는지 이제 그 배경적인 이야기는 그러니까 GNU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제 80년대 전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소프트웨어적 분위기가 약간 바뀌었는데 60년대, 70년대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갖다 개발하게 되면 같은 개발자들끼리 이제 개발된 소스 코드를 자유롭게 이제 서로 공유한다든지 이와 같은 문화가 일반적이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때의 이제 소프트웨어 문화를 이제 공동체의 여러 가지 이제 공유 문화 이런 것들을 갖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80년대 전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소프트웨어가 이제 상업화된다든지 그리고 소스 코드를 비공개하는 이와 같은 문화가 이제 확산이 됩니다. 즉 사유 소프트웨어, 상용 소프트웨어가 이제 일반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0년대, 70년대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오픈 소스 개념으로 해서 다 공유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공유가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로 해서 이제 GNU 프로젝트가 기본적으로 시작이 된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GNU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핵심은 자유, 즉 풀이라는 이 키워드를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쓰자. 그래서 이 그 GNU 프로젝트의 최종 목적은 유닉스가 아닌 유닉스에 완전히 호환되는 운영 체제를 우리가 그렇다면 만들겠다. 너희가 유닉스라든지 기본 운영 체제에 대한 소스 코드라든가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들게. 이와 같은 이제 반발해서 시작된 게 이 GNU 프로젝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GNU 프로젝트에 이제 다양한 많은 이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됐는데 GNU 프로젝트에서는 기본적으로 GNU 공용 라이센스 즉 GPL 라이센스 하에서 이 GNU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은 GPL 라이센스 하에서 배포되는데 소프트웨어도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오픈 소스는 이제 무료다, 이제 공짜다, 이와 같은 우리가 이제 개념이 이제 생각이 이제 강하죠. 근데 이제 무료이긴 하지만 거기에도 그 소프트웨어를 갖다 개발한 개발자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저작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SNS에 이제 다양한 사진을 올리더라도 내가 찍은 사진에 대해서 기본이 자동 발생되는 게 저작권이고요. 특허권은 이제 특허청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획득을 하는 게 이제 특허권인데, 소프트웨어도 이제 기본적인 저작권이 있고요. 그 개발자들이 이런 조건 하에서 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라 라는 이제 그와 같은 다양한 라이센스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GNU GPL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워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오픈 소스로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GPL 라이센스로 배포를 했기 때문에 내가 배포한 소프트웨어를 가져다가 개작을 한다든지 수정을 해서 배포하려고 할 때, 그렇다면 내 거를 가져다 썼기 때문에 네가 더 발전시킨 파생된 저작물에 대해서 즉 모든 소스 코드도 너도 공개를 해라. 이게 이제 GPL 라이센스의 가장 강력한 기본적인 조항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GPL 라이센스에 배포된 여러 가지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상용화를 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파생된 저작물에 대해서 재판매를 허용하면서 상업화도 이제 기본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GNU 프로젝트 쪽에서는 이제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프로그램 관련된 이제 다양한 이제 도구들을 갖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개발하고 있고요. 초창기에는 리차드 스톨만이라는 분이 이제 GNU Emacs라는 편집기를 개발을 해서 이거를 주위 많은 분들한테 배포를 한다든지 이걸 통해서 이제 뭐 택배를 보내준다든지 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간단한 이윤을 추구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주로 리눅스라든지 자유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 초창기에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유지 보수라든지 교육 이런 쪽에서 이윤 창출을 했던 것들이 초창기 이제 이윤 창출을 하는 이제 기본적인 모델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기본적인 이제 본어게인 쉘이라든지 컴파일러, GCC라든지 디버거, 그리고 GNC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제 유틸리티들을 개발해서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GNU 프로젝트 쪽에서 최초의 목적은 운영체제였죠. 그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GNU 허드 커널도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은 4차 산업혁명, 그래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가 급부상하고 있죠. 그런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다양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파이썬과 R이라는 랭귀지가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 R이라는 랭귀지도 요 GNU 프로젝트 쪽에서 오픈 소스 형태로 이제 기존에 이제 상용 R은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오픈 소스 버전으로 진행을 하는 게 이제 GNU R, 이쪽에서 이제 GNU 프로젝트 쪽에서 이와 같은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GNU 프로젝트를 철학적이나 법률적, 금융적으로 이제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리차드 스톨만이라는 분이 85년도에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이라는 것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소프트웨어 재단 쪽에서 GNU 프로젝트를 관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GNU GPL 라이센스에 대한 기본적인 배포도 이 자유소프트웨어 재단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GNU 프로젝트를 이제 관장하는 이제 그와 같은 재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GNU 프로젝트와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시작된 이 자유소프트웨어가 80년대 초반에 시작이 되었는데 9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자유소프트웨어 대신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이 되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시점이 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그렇다면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이게 같냐 다르냐 이와 같은 어떻게 이거를 비교를 하고 구분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의문을 던지죠. 그래서 리차드 스톨만이 속해 있는 이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쪽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내놓은 답변은 거의 모든 자유 소프트웨어는 오픈 소스이고 거의 모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자유이다. 즉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자유 소프트웨어고 자유 소프트웨어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다.
결론은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같다는 말이죠. 이제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픈 소스는 기술적인 소스 코드를 공개해서 자유롭게 이제 소스 코드를 누구나 이제 참여하고 하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면 자유 소프트웨어는 이제 좀 철학적인 측면이 좀 강한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쪽에서도 이 풀이라는 개념, 그래서 자유라는 용어를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사용을 하는 것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OSS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자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프리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FOSS라는 이런 약칭을 사용을 하기도 하는 형태를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강조하는 요 프리, 자유라는 이 개념을 이제 크게 네 가지 자유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가지 자유를 갖다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자유 소프트웨어를 가져다가 내가 어떤 목적이든지 자유롭게 실행을 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자유가 이제 기본적으로 부여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자유 소프트웨어를 가져다가 내 연구라든지 내가 진행하고 싶은 이제 그와 같은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제 변경한다든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자유가 이제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되는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파생된 저작물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이제 뭐 복제하고 배포하는 이제 그와 같은 자유, 그리고 이거를 공동체에 환원할 수 있는 자유, 이와 같은 크게 네 가지 자유를 요 자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오픈 소스와 자유 소프트웨어 이와 같은 용어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제 혼돈, 그렇다면 어떤 게 맞냐, 이제 그와 같은 거 했는데 자유 소프트웨어 자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오픈 소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필요한 용구라든지 그리고 나한테 맞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스 코드에 대한 접근이, 즉 소스 코드가 기본적으로 오픈이 되어 있어야 내가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개념을 포함을 하고 있다. 라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네 번째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스 코드, 즉 오픈 소스가 기본적으로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이제 큰 특징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결론은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유, 그리고 내 연구라든지 학습을 하기 위해서 개작 변경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자유가 있어야 되며 그와 같은 이제 복제 배포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는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에 제한돼서 내가 그 범위 안에서만 그 기능을 쓰는 게 아니고요. 사용자가,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를 내가 자유롭게 뜯어 고치면서 사용자한테 맞게, 사용자 각자 환경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이제 큰 특징들이 이 자유 소프트웨어 쪽에 있는 형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쪽에서 GNU GPL 라이센스를 배포를 하는데요. GNU GPL 라이센스의 가장 강력한 조항이 기본적으로 카피레프트입니다. 우리가 저작권을 갖다 이야기할 때, 독점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을 갖다 이야기할 때 카피라이트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카피라이트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이 카피레프트입니다. 그래서 이 카피레프트는 GNU GPL 라이센스의 강력한 개념을 이제 대표하는 용어인데, 오픈소스 자유 소프트웨어를 가져다가 내가 파생된 저작물에 대해서도 무조건 수정된 파생된 저작물을 소스 코드를 모두 다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 이제 그와 같은 강력한 이제 조항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고 같은 경우도 이제 카피레프트에 대한 이제 그와 같은 로고를 좀 반전시켜 놓은 이제 그와 같은 이와 같은 형태를 로고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작품을 연구한다든지 사용할 때 다양한 이제 복사, 수정, 배포 이제 그와 같은 자유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GNU 프로젝트와 자유 소프트웨어가 왜 출발하게 됐고 왜 나타나게 된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차드 스톨만이라는 분이 GNU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첫 번째 목표가 그렇다면 우리들만의 운영체제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출발했어요. 83년도니까 80년대 초반이죠.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핵심적인 커널, 그러니까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이죠. 이와 같은 커널까지는 완전히 완성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유틸리티라든가 뭐 이맥스 편집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컴파일러라든지 주변 유틸리티까지는 만들었지만 가장 핵심인 커널은 만들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근데 1991년도에 이제 리차드 스톨만이라는 분이 리눅스 커널을 갖다 만들게 됩니다. 이 커널도 그 당시에는 이제 유닉스 운영체제를 기본적으로 쓰고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리차드 스톨만이라는 분이 그렇다면 내 집에 있는 퍼스널 컴퓨터 PC에서도 요 유닉스를 쓸 수 없을까? 이제 그와 같은 이제 기본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만든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기본 뿌리는 미닉스라는 운영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운영 체제를 강의하시는 분이 교수님이 이 유닉스에 대한 PC 버전을 소스 코드를 이제 미닉스 버전으로 이제 공개를 하죠. 그래서 이걸 기본 베이스로 해서 이제 리눅스 토발즈가 GNU 프로젝트에서 하는 이제 GNU GPL 라이센스 하에서 이 리눅스 커널을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0.01 버전의 첫 버전을 배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리차드 스톨만 이 GNU 프로젝트 쪽에서 커널이 없었는데 이 린스 토발즈가 만든 커널과 GNU 프로젝트가 통합이 됐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1992년도에 리눅스와 GNU 시스템이 이제 통합이 되면서 GNU 리눅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리눅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리눅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눅스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리눅스 배포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리눅스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리눅스 커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배포판은 이제 생략하고 리눅스라고 하지만 리눅스 커널의 다양한 유틸리티를 이제 포함한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리눅스 배포판 또는 GNU 리눅스라고 하죠. 그래서 리차드 스톨만이라는 분은 리눅스라고만 단순히 불려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요. GNU 리눅스라고 이제 불려지는 것을 더 선호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와 같은 리눅스 커널들이 이제 2점대, 3점대, 4점대 버전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발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눅스 커널 같은 경우는 이제 커널.org라는 사이트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다운받아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리눅스 커널을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바일 혁명이 일어났죠. 이제 아이폰부터 시작해서 안드로이드. 근데 이제 대표적인 이제 안드로이드라든지 아니면 삼성 쪽에서 하는 타이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보통 리눅스 커널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모바일 운영 체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이런 그 리눅스 커널 같은 경우는 가장 안정판 버전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앞에서 이 4 같은 경우 의미하는 것은 주 버전 번호를 갖다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2점대, 3점대, 4점대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는 형태를 볼 수 있는 거고, 4점대 버전은 이제 2015년도에 이제 4점대 버전이 처음 나왔고요. 그 전에 이제 3점대 버전은 솔직히 이제 이 앞에 이제 주 메이저 번호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이제 리눅스 커널이 급격한 변화를 갖다 가지고 있었을 때 요 주 버전 번호가 이제 크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3점대 버전은 기술적으로 이제 엄청난 변화라기보다는 리눅스 생일 이제 2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리눅스 토발즈가 3점대 버전으로 주 버전 번호를 이렇게 이제 바꿨죠. 그래서 이제 3점대는 이제 기술적으로 크게 이제 발전된다기보다는 부 버전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커지니까 이제 주 버전 번호로 하는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리눅스 커널 버전을 봤을 때 이제 이 18 이제 보통 이제 요게 이제 그 서브 버전 번호를 갖다 볼 수가 있겠는데, 요거는 이제 이제 약간의 이제 그 기술적인 변화들을 갖다가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때는 이제 짝수와 홀수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18 짝수 같은 경우는 커널의 안정판을 의미를 하고요. 홀수 같은 경우는 개발 버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실험적인 기술을 갖다 적용하려고 할 때 하는 이제 그와 같은 버전들이 이제 홀수 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정판을 가져다가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형태를 갖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8이라는 것은 패치 버전을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쓰든 아니면 아래 한글을 쓰든 여러 가지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윈도우상에서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기술적으로 버그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패치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패치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이제 또 다음 버전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런 커널 같은 경우는 이제 HTTP라든지 아니면 Git이라든지 Rsync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리눅스의 마스코트는 여러 가지 펭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눅스를 하게 되면 이런 펭귄 로고 같은 경우는 자주 볼 거고요. 그래서 이 그 리눅스 커널 같은 경우는요, 자체적인 이제 git.kernel.org에서 자체적인 이제 git에 대한 리파지토리를 갖다 기본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소스를 오픈 소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도 있지만 이제 분산 버전 관리 버전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git을 이제 보통 쓰죠. 이 git 같은 경우도 린스 토발즈, 즉 린스 커널을 만든 린스 토발즈가 만든 git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와 같은 git을 호스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커널.org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이제 git 서버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공유와 협업을 통해서 커널에 대한 작업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git을 웹 호스팅을 갖다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거의 대표적인 것은 GitHub죠. 거의 대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GitHub도 있고 여러 가지 뭐 GitLab도 있고요. 뭐 비트버킷도 있고 이제 다양한 이제 호스팅 서비스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오픈 소스는 보면 이제 GitHub에 거의 많이 이제 모여 있죠. 그래서 2018년 초반에 이 GitHub를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인수를 하면서 약간 많은 변화들이 이제 오픈소스 쪽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도 있고 많은 변화들도 있는데 이 GitHub의 이제 린스 토발즈 계정에 가시면 요 리눅스 커널을 이제 GitHub에서도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뭐 포크라든지 클론을 통해 가지고 소스 코드를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잠깐 린스 커널에 대한 여러 가지 버전에 대한 2점대, 3점대, 4점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991년도에 0.01 버전이 가장 먼저 이제 첫 번째 배포 버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03년 12월 달에 이제 2.6대 버전이 이렇게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타이젠부터 시작해서 안드로이드들이 2.6대 버전을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모바일 운영체제들이 보통 만들어졌죠. 그리고 2011년 7월 21일이 리눅스가 만드는 이제 생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린스 토발즈가 3점대 버전, 그러니까 2.6.39를 마지막으로 이제 3점대 버전으로 어떤 특정 기념을 하기 위해서 버전업이 버전 번호가 이제 3점대 버전으로 바뀐 형태를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오더라도 기존 소스 커널에 대한 것들은 이제 계속 제공이 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리눅스 커널에 대한 버전에 대한 기본적인 역사, 큰 흐름을 이 그림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첫 번째로 이제 GNU 프로젝트 자이 소프트 재단,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리눅스 커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리눅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역사도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로 이제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역사를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면 이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에서 이제 시스템 V 계열 AT&T사에서 이제 벨 연구소 쪽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닉스 운영체제를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를 이제 80년대 전후로 해서 이제 그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는다든지 상업화가 이제 이루어진 것들이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VGL 같은 경우는 주로 상용 소프트웨어, 그래서 기업 쪽에서 주로 서버로 이제 HP라든지 IBM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유닉스 사업 쪽에서 상용으로 하는 제품군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선사 지금 이제 오라클사로 넘어갔죠. 한 10여 년 전에 오라클사가 이제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를 인수 합병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솔라리스, 이 솔라리스 같은 경우는
원래 선 OS라고 해서요. 요 BSD 계열 쪽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시스템 V 계열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주로 상업용 운영체제가 요 하단 쪽의 제품군들이 주로 이제 상용 유직스 운영체제를 갖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위쪽에 이제 BSD 계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오픈 소스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요 이제 이 시스템 V 계열, 요게 이제 그 유닉스가 이제 오픈 소스가 되지 않고 이제 폐쇄된 개념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버클리 쪽에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운영 체제를 전통 유닉스를 이제 만들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된 게 이제 요 BSD 계열을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요 리눅스도 요 BSD 계열 유닉스의 기본 베이스를 두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NU나 이렇게 리눅스, 그래서 이 GNU 프로젝트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커널을 만든 게 GNU 허드 커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GNU 리눅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미닉스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전통 유닉스를 계속 계승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이제 BSD 계열들이 있는데, 보면 이제 FreeBSD가 BSD 계열에서 거의 7, 80%의 시장 점유율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리눅스를 공부하고 전통 유닉스를 갖다 이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FreeBSD를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FreeBSD에서 파생된 게 뭐 드래곤플라이 BSD라든지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NetBSD에서 파생된 오픈BSD, 이게 이제 유닉스 계열 운영 체제의 큰 흐름, 갈래, 역사를 갖다가 요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었던 유닉스 계열 운영 체제를 갖다 봤을 때요, 지금 여기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오픈 소스로 진행되고 있는 계열들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미닉스라든지 이렇게 리눅스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FreeBSD라든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맥 OS X,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이제 믹스돼 있죠. 이제 혼용이 되어 있는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요 맥 OS X 같은 경우는 넥스텝의 이제 기본 베이스가 이제 베이스를 두고 있다. 요 넥스텝 같은 경우는 애플사를 공동 창업한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애플에서 이제 쫓겨나서 가장 먼저 이제 하게 된 사업이 유닉스 사업이죠. 그러면서 이제 넥스텝이라는 유닉스 사업을 갖다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로 이제 복귀하면서 기존에 이제 맥 OS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시대적인 하드웨어도 발전하고 하니까 소스 코드도 번잡해지고, 그래서 이제 요 넥스텝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맥 OS X 10이죠. 이제 요거를 갖다, 그러면서 이제 맥 OS도 유닉스 계열로 이제 포함이 되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었던 여러 가지 이제 상용 유닉스 운영 체제들의 갈래를 갖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뿌리는 이제 뭐 PDP-7에서 이제 벨연구소 쪽에서 했던 이 유닉스에서 쭉쭉쭉쭉 이제 역사적인 갈래들이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는 리눅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오픈소스 개념으로 다 배포가 되고 있다라는 큰 특징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제 두 개의 페이지에서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의 큰 흐름을 봤고요.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V 계열하고 BSD 계열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T&T사에서 이제 개발한 초창기 이제 유닉스 버전을 볼 수가 있는 거고, 벨 연구소 쪽에서 여러 가지 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명령어, 그리고 밑단 쪽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 콜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만든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시스템 V 계열 쪽에서도요, 오픈 소스 개념으로 이제 접근했던 게 오픈 솔라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오픈 솔라리스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 솔라리스도 2005년도에서 2010년도에 오픈 소스 개념으로 소스 코드를 오픈했죠. 그래서 선사에서 자신들만의 라이센스인 CDDL 라이센스로 해서 이제 배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클로즈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오픈 솔라리스를 계속 계승하는 게 이제 옴니 OS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다른 이름으로 해서 이제 오픈 솔라리스를 계속 유지를 이제 하고 있는 다른 버전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솔라리스가 이제 원래는 이제 선 솔라리스라고 해서요.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사에서 이 솔라리스를 갖다 개발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자바라는 랭귀지부터 시작해서 이와 같은 것들. 근데 이제 오라클사가 이제 이 선사를 인수합병하면서 이제 복잡해지죠. 오픈 소스의 이런 진영들에서 이 오라클사 같은 경우는 오라클이라는 이제 DBMS부터 시작해서 상용 소프트웨어로 이제 유명하지만 이 선사에서는 이제 자바 기술부터 시작해서 오픈 소스의 DBMS인 MySQL까지 이런 것들 다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오라클에서 다 넘어가 버리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픈 소스 신형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이제 대립되는 형태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기존에 이제 오픈 소스로 했던 것들은 이제 계속 이제 기술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엔터프라이즈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상용화 시켜서 이제 제품을 지불을 해야 되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복잡한 구조가 되죠. 자, 두 번째로 요 전통 유닉스 계열에서 두 번째 계열은 이제 BSD 계열이라고 이야기하죠. 버클리대에서 이제 개발한 유닉스를 이제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뭐 77년도부터 시작해서 뭐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여러 가지 네 번째 4.4 BSD 라이트 릴리즈 버전,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개 버전으로 이제 발표가 되고요. 95년도에. 그래서 이거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다양한 FreeBSD라든가 오픈BSD, NetBSD, 다양한 이제 BSD 계열이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이제 그거 발전되는 형태를 갖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BSD 계열을 갖다 볼 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FreeBSD가 옛날에 이제 야후 사이트 서버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이제 서버 쪽에서 전통 유닉스를 갖다 운영하면서 이 FreeBSD가 많이 활용되는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오픈BSD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보안 쪽이라든지 오픈SSH라든지 다양한 이제 그와 같은 이제 보안 쪽에 많이 기여를 한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reeBSD, 그래서 다양하게 유닉스 계열 운영 체제 쪽에서는 시스템 V 계열과 BSD 계열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첫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은, 첫 번째 주제로는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GNU 프로젝트가 왜 출발을 했는지, 그리고 이런 GNU 프로젝트를 관장하는 자유 소프트웨어자니 리차드 스톨만이 왜 만들었는지, 그런 역사적인 측면들을 갖다 봤고요. 그리고 리누스 토발즈가 만든 리눅스 커널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그 뿌리, 리눅스의 뿌리가 되는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소주제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